네, 안녕하세요.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 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교육청 심화 강의 관련해서 오늘부터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생님들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온라인 촬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현강에 직접 이렇게 접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현실적인 한계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 마음으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대면하고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이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영양평가 과목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이른바 이제 보고서 강의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과목.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이제 OP라고도 불리고요. 오럴 프리젠테이션. 또 어떤 교육청은 뭐 서울교육청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IB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본질은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많은 보고서의 내용이 교육 이슈와 관련이 없는 소재를 많이 채택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교육 이슈가 출제가 될 경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분과 그러지 않은 분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요. 영양평가 도입 초창기에는 교육 이슈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 외적인 이슈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교육청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계속 방향을 이렇게 조금씩 틀어왔습니다. 다만 이 교육청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평가가 이제 9월 또는 10월에 있으신데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참고로 촬영한 시점이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많은 작년에 응시하셨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틀은 있고요. 이제 개념은 잡혀 있으신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재수생, 삼수생 분들이 조금 있으신 상황이라서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제대로 이렇게 보고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문제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소재 불문하고 접근할 수 있는 몇 개의 그 아이디어,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총 6개 덩어리, 그래서 한 6시간이고, 한 시간당 실제 강의 시간은 한 40분에서 45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 들으실 때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다만, 강의가 이게 심화 강의인 만큼 기초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가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강의에 대해서 100%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조금 한 50% 정도 이해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들을 때는 한 60% 이해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심화 강의를 조금 난이도를 낮췄더니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깊은 이제 강의 내용을 원하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지금 딱 4년 전부터는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재 대신에 강의 안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고서 심화 강의 1, 2라고 되어 있는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2로 되어 있는 기본 강의안 외에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충 자료는 참고로 자료가 3개 또는 4개로 되어 있는 보고서 문제고 교육 이슈가 아닌 일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개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는요, 보고서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주제가 나왔다 치겠습니다. 작년에 모 교육청에서 출제된 주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활성화 방안 지원 대책이라고 했을 때,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많이 없구나. 그 다음에 상인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또 좀 이제 지역 축제 등 주변의 어떤 관광지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정책 기획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바로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선 대책 해서 시범이란 단어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어떤 전국에 산재한 여러 전통시장 중에 한 20개를 정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설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못해서 예산의 어떤 비탄력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각종 이제 중간중간 점검에서 오히려 좀 과다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하고요, 전통시장 시범사업 개선 대책하고는요 궤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슨 예비사업, 시범사업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조금 다르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유형 자체가 조금 다각화되어 있고요. 또 참고로 이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국에 있는 각 교육청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또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이 들어온 교육청도 있고, 뭐 1대2 RP가 들어온 교육청, 이번 전남교육청 들어와 있죠. 그렇게 교육청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 검토라고 해가지고 요런 유형도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유형이 안 나오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만 다룰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함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교육청 산하에 관련 A 교육청이라면 A 교육청 A 교육청 과학관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예비 후보지가 있는 거예요. A, B, C 후보지. 그리고 자료에서 해당 후보지의 어떤 장단점을 표현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선정안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내부 검토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유형,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전통시장 시범 사업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큰 덩어리로 기획 보고서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후보안을 선택하는 거를 내부 검토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누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앞에 큰 덩어리인 그 부분이 지원 대책이나 또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출제 유형을 분석할 건데요. 이제 그 자료실에 있는 심화 강의에서 강의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출제 유형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보며 일반 개선 대책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 개선 대책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강의 안에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책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고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교육 현안, 그리고 교육 현안이 아닌 교육청도 많기 때문에 참고로 교육 이슈 말고 교육 외적인 이슈를 더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 내지 설득 방안 등을 마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 기초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형태고 가장 높은 확률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의 개선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태라든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 내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개선 대책. 그래서 이 큰 틀에서는 이게 기획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부 검토는요, 문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택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과학관, 입지 관련한 선정, 이런 겁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학교, 몇 개 학교의 그 교육기부 형태로 모 기업에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기자재 등을 기부할 때, 그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 배부, 교육 자원의 배부 문제도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을 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의사결정입니다. 결정을 하고 해당 안에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부 검토안이라고 합니다. 위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몇 개 교육청에서 집단 토의,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GD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GD를 세분화할 때 보통 이런 유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업무 실적을 제출을 하시고요. 3개에서 많이 내는 데는 5개 정도까지 내는데요. 업무 실적을 쓰실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업무 실적 첨삭은 예전에 계속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업무 실적 평가에 있어서 몇 가지 배점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몇 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업무 실적 보고서를 쓰시면서도 그 내용이나 그런 내용 관련된 부분도 실은 이 기획안 쓰는 예행 연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경험적으로는 이게 업무 실적 보고서 업무 실적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보면 이 보고서 과목을 좀 잘 쓰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이제 어떤 문체라든지 구사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역량평가 과목의 보고서 과목 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뭐 작년에도 업무 실적 내고 재작년에도 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좋은 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실제 교육청별로 이 보고서 과목에 있어서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그 평가 지표가 있고 배점이고 무슨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량에 맞는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육청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평가 지표가 결국은 저도 이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채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평가 지표가 반영된 답안이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해서 문제 인식과 관련되는 현황과 문제점 외에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개선 대책이라든지 세부 추진 계획 이런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포함된 보고서가 굉장히 양질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황하고 문제점은 이만큼 길고 그 다음에 개선 대책과 세부 추진 계획이 좀 짧은 겁니다. 이른바 용두삼이 이제 답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점수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좀 얻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메모 보시면 유형별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그냥 박스 처리해놓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예 기재를 했습니다. 일반 개선 대책은 학교 급별 소재로 정리하기에는 소재가 너무 많은 관계로 부담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소재인지 규제가 필요한 소재인지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책 관련해서 지원과 활성화와 관련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업 개선 대책이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기진행,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는 사업, 연구학교가 있고 시범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외 이슈는 시범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사업 단계별로 좀 체크해 보실래요? 사업 단계별로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시범사업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서 그 시범사업이라든지 예비사업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 사업이 실제로 시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종료 시점에 평가하는 단계,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본사 실제 중간 과정이겠죠. 진행 단계. 그래서 사업 진행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검토 대책은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 설정과 확정 이해 보완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유형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집단 토론 과목이 들어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 적응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포맷 자체는 거의 다 같아요. 문제 인식 파트,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파트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문제 인식, 즉 현황과 문제점을 조금 응용해서 목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4개년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근 4개년의 기출 문제로서 일반 개선 대책과 기존 사업의 개선 대책, 일반 개선 대책은 학교 폭력 대책,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존 사업의 개선 대책은 이런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 시범 사업 개선 대책, 공공도서관 시범 사업 개선 대책.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지방대학 육성사업 개선대책. 그래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예를 들어서 돌봄 교실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 대상 학교 선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적안을 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의 방향은 일반 개선 대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표가 제가 많이 고민하고 쓴 거라서 교육 이슈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 외적인 이슈가 출제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 이슈, 부처 이슈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획보고서는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덩어리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지원과 관련된 것 같습니까? 규제와 관련된 것 같습니까? 딱 듣는 순간 그 사업을 좀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과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단어가 뒤에 활성화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울리는 것들이 보통 지원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제와 관련된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고 했을 때 아동학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어울리나요? 해당 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억제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보통 요거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보통 단어가 예방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어울리는 각종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관련된 것은 통상은 산업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류 활성화 방안, 한류 산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방안, 이렇게 어떤 단어 뒤에 활성화라는 걸 들었을 때 이렇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보통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사회 취약계층,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어떤 계층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취약계층 관련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지원과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의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과정 지원 대책,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대책,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 지원 대책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 이렇게 건강에 있어서 노년층 이런 분들이 보통 취약계층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관련해서는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사고,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 대책, 뭐 식품과 관련해 가지고요. 식품 안전 관리 방안. 그다음에 아동 학대 예방 대책. 그다음에 자살 예방 대책. 이렇게 생활 안전, 치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것. 환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규제 예방 대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제 자체는요, 덩어리로 따지면 이 두 가지 덩어리와 관련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그 이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한테 적시에 또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규제 관련해서는 적시에 그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자, 뭐 또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면 학교폭력도 예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적시에 그 문제를 야기한 대상자, 굳이 그룹을 분류하자면 피해자, 가해자 했을 때 가해자가 될 건데요. 그래서 해당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 다음에 감시망 가동, 또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치안, 환경, 또 다른 의미로 가해자, 피해자가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규제 예방,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좀 용이한 내용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의 문화, 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바우처를 줍니다. 바우처라는 거는 현금이 아닌 현물인데요. 현물. 그래서 일종의 카드 형태로 현금으로 지급하면 생활비로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저소득층에서 그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 분위로 따졌을 때 1분위 소득분위 1에서 10분위일 때 한 1분위 정도 있는 분들 중에 일부 또는 뭐 2분위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요. 요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요 정도 범위에 있는데 실제 대상자는 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요렇게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상자가 10만 명인데 신청이 7만 명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카드가 1년에 1인당 6만 원 이내, 6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쓰고 요 7만 명이 신청을 하긴 했는데 다 소진하지 아니하고 한 일부만 쓴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은 10만 명 곱하기 6만 원씩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신청을 한 사람은 7만 명이고 평균 사용액이 3만 50,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60이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도 21이니까 실제 60분의 21 정도밖에 예산 활용을 못한 겁니다. 33%, 약 33%.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원과 관련된 것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되도록 이 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나마 발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신청하면 자기가 지원받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뭐 가족의 문제가, 가족 문제는 보통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법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사 등에 의한 어린이집, 장소는 어린이집이죠. 거기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뭐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교사라든지 뭐 이제 뭐 동네의 지역사회에 또 유사한 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아야 대상이 이런데요.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발견되는 인원은 한 1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요 경우에는요, 여기는 자진해서 신청을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처벌받아야 될 사람, 규제받아야 될 사람들 자진해서 나오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로 하여금 특별 자수 감면기간, 자수기간 정해서 감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자한테 포상을 한다거나 이러한 보충적인 수단을 통해서 대상자를 잘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이슈하고 규제 이슈는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예방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가해자가 발생하거나 피해자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제, 선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해가지고 관련 처벌 규정 이런 것들 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 뭐 이런 각종 내용들이 있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항상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인한다. 대상자 찾기. 그래서 대상자, 행정법에서는 대상자 적격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제 대상자를 잘 찾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원 이슈 분류라고 했을 때 표를 보겠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것을, 이걸 교육과 관련해서 연동을 했는데요. 교육 관련해서 연동하지 않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소 관련해서 소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그래서 소득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취약계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약계층 관련해서 이제 장소 관련해서는 소외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 학생 교육 지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소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옆에 한번 기재해 보시겠습니까? 비교육 이슈라면 농어촌 재생사업, 농어촌 지금 보면 어촌 재생사업, 농촌 재생사업 많이 하거든요. 그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이건 재작년에 다른 어떤 모 교육청에서 출제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관련해서는 소외 지역에 주로 이제 농어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게 문제되는 것이고요. 소득 관련해서는 소득의 소외계층인, 소득별로는 소외계층인데 저소득층 지원, 그 외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 실제로는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는 여기는 뭐 문화별, 그 다음에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한번 묶은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그 외에도 이제 장애인 정보 취득, 쌍 문제점 및 대책. 그래서 그 정보가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최근에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교육 이슈로 또 넘어가자면 학업 중단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보통 표현이 돼 있죠. 참고로 학교 밖 청소년은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라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교육 지원 이런 것도 지원 대책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고 지원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 이슈라서 문제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체별로 관련해서 보시면 교사 지원, 그래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 방안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이거는 이제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이제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교육 지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는 아예 뭐 교사가 이제 가서 이렇게 기여하거나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 가동하는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이런 것들이 보통 지원 대책과 관련되어 있고요. 연령별로는 유치원에서는 우리가 연령이라고 했을 때 교육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육 이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치원은 누리과정 안착, 초등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아무래도 자유학기겠죠. 자유학기제 확대. 지금 아예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정착할 수 있는 것들 문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관련해서는 산학연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성인과정 지원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지원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이슈는 보통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 산업 관련한 부분, 그래서 지원 옆에다가 좀 산업 써보시겠습니까? 산업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일 접근하기 딱 와닿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교육 이슈는 지원과 규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같이 교육 외 이슈가 출제될 수 있는 교육청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산업, 고용, 관광 이슈 등은 모두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옆에다가 취약계층이라고 좀 써보실래요? 제가 계속 이렇게 덩어리를 두 개로 분류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일 고민이 주제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요 보고서 100개 쓰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일일이 쓰셔가지고 그걸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00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101번째, 102번째 소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체력입니다. 이 소재가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해당 문제점 기반으로 해서 개선 대책이 어떻게 기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든 고국문화재 이용 활성화 방안이든,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이든, 그 다음에 그 경력력 단절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이든 주제 들었을 때 전부 다 저는 아예 같은 주제네 라고 심지어 인지를 합니다. 어차피 같은 문제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재 뒤에 활성화 방안을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소재는 지원이 필요한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동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은 어울리고 학교 폭력 활성화 방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이슈로 한정해서 보자면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령별, 즉 교육 과정별로 구분을 하되 그 외에 교육 주체라든지 장소, 소득 부분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관련한 부분 보겠습니다. 규제 관련한 부분. 규제, 관리 감독, 예방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일단은 교육 이슈부터 일단 접근하고 나서 확장하겠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제가 생활 안전이라든지 치안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고 관련해서 사고 건강인데 굳이 이거를 분류할 필요는 없고요. 학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학교 외부 교회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전사고 대책,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이건 뭐 워낙 자주 나왔으니까요.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이것도 예방 대책이에요. 자살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런 것들은 이것도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 학교 급식 사고가 있으니까요. 학교 급식 관리감독 강화 방안, 그 다음에 게임 과몰입. 이제 그래서 최근에 보면 표현이 전부 다 이렇게 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사용하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알코올 중독도 지금 중독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중독은 의존증, 알코올 의존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혐오시설 들어보셨나요? 혐오시설. 단어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단어가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위해시설, 심지어 최근에는 선호하지 않는다 해서 비선호시설. 그러니까 이제 위해는 이제 해가 미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다 해서 비선호시설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게임 과몰입 규제 방안. 그 다음에 학교 외부 교회 활동 관련해서는 체험활동장, 특히 이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불량식품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같은 어떤 주제라 하더라도 이제 규제에서 등장하는 문제점이 지원 대책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혼재된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 개념 자체를 이렇게 덩어리를 좀 분류하면 장점이 뭐냐면 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 이렇게 있고 개선 대책을 내가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규제 부분에서 유용한 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보면 관리 감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관리 감독 강화를 할 수 있는 각종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공익제보자인데요.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각종 내용. 그 다음에 관리 감독에 있어서 해당 부처하고 다른 부처,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중앙이라고 치고 여기가 지방정부, 지자체라고 했을 때 부처하고 관련 뭐 광역이든 기초지자체든 연계가 부실하다, 연계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가 있고, 따라서 미리 관리 감독 연계 강화, 관리 감독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연계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이슈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슈, 규제 이슈, 심화 조건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매우 좀 높은 확률로 한 70%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화 강의 중에서는 조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포맷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포맷이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별로 보고서 분량이 다르잖아요. 2페이지 쓰는 데도 있고 많이 쓰는 데는 이제 5페이지까지 쓰는 데가 있고요. 3페이지가 거의 일반적인데요. 물론 작성 시간도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3페이지 정도를 가정하고 지금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포맷 보시면 땡땡땡땡 관련 개선 방안, 활성화 방안 해서 제목을 기재하시죠. 그 다음 밑에 줄표 보시면 뭐 땡땡땡을 중심으로 해서 부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주제목, 주요 제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부제목입니다. 부수적인 제목. 그래서 부제목을 기재하는 교육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페이지 정도 넘어가는 보고서라면 부제목을 써서 주로 이제 개선대책의 일부를 씁니다. 여기 개선대책. 그래서 개선대책 A 및 B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선대책의 내용이 시설 확충을 썼다.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선대책의 핵심 키워드를 부제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부제목, 그 다음에 어떤 교육청은 요약문, 요약박스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요약문은 예전에는 요약문 강의도 굉장히 세세하게 했었는데요. 좀 뭐 최근에는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좀 덜 쓰시는 편이고요. 저도 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자체로 인해서 크게 뭐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문을 쓸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문제 인식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 이거는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인식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고서가 작성이 들어가는데요. 문제 인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일단 추진 배경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그래서 현황,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점,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심화 강의인 만큼 원인 분석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분석 또는 원인 추론. 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 5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요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 대한 요목화, 다른 표현을 이제 그룹핑인데요. 그룹핑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좋은 보고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합 집산을 잘해서 이를테면 하드웨어 측면의 문제점, 소프트웨어 측면의 문제점, 즉 이제 문제점이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요게 하드웨어 측면이고 요게 소프트웨어 측면인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조금 이합 집산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관련해서 최근 땡땡땡 관련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1번의 추진 배경 보시면 이 추진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요거 관련해서 그냥 뭐 관심, 핵심 단어는 키워는 관심, 그 다음에 또 필요성이나 목표를 조금 일부 기재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추진 배경. 참고로 이제 목차는 1번 네모로 했는데요. 교육청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모 동그라미 줄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참고로 숫자하고 네모 목차, 그 다음 동그라미 목차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보시면 배경 최근 땡땡땡땡 관련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필요성 관련해서 뭐뭐를 통해 양질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필요성 대신에 옆에다가 그냥 목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차에 양괄호를 통해서 쓰시다 보면 이게 한 줄에 안 끝나고 두 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열린 괄호가 있고 닫힌 괄호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점에서 문제점 파트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문제점 파트에서 두 번째 문제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양괄호가 더 긴 겁니다. 요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나서 시작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위에서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요거 기준으로요. 밑에서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약간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열린 따옴표부터 따옴표가 아니라 열린 괄호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글씨를 보겠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소재이므로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 관심.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관광, 고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규제 쪽에서는 이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많고요. 그래서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 그 다음에 우호적인 학습 환경 조성. 만약 교육 이슈라면 우호적인 학습 환경 조성.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학습 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괄호로 보시면 교육 외 이슈의 경우 배경은 동일하며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땡땡 향유권 제고. 그래서 문화 향유권. 그래서 이 키워드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향유권. 그래서 문화 향유권. 그다음에 에너지 취약계층 동계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 대책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 향유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땡땡 향유권 제고, 삶의 질 제고, 지원과 관련된 거니까요. 국민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이거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활성화니까 느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추진 배경 첫 번째 최근 국민의 여가 활동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목표 바로 밑에 목표나 필요성 관련해서 이거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렇게 바로 정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관련해서는 힘을 너무 많이 줄 것이 아니라 분량을 좀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안 쓰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현황 관련해서는요. 현황은 보통 이제 문제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황은 일반적으로 통계나 수치와 관련된 것이고요. 문제점은 이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핵심 구별 방법은 개선 필요성 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는 현황이고요. 현황이긴 한데 일종의 포함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황이긴 한데 특히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보통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아동 지원 방안이라고 했을 때 연도별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쭉쭉쭉 늘어나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아동의 연도별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통계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 앞에 말한 거는 다문화 가정이 연도별로 올라가는데 이게 개선 필요성이 있나 이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줄여야 되나요? 개선 필요성 그 실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개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개선 대책에서도 학업 성취도를 올리기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점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가 다 현황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고요. 통계 중에 일부 부정적인 통계로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황 관련해서 다시 보시면 양괄호 해놓고 그 다음에 특히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떤 현황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권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뭐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제 그 온라인상에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상에 교권 폭력이 발생이 크고 있다. 아니면 특히 뭐 중학교 과정에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특히 이제 정책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책 주체로서 가해자 중심으로 했을 때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리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의 용도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참고 표시가 있는데요. 현황 밑에 이렇게 참고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수치를 인용하는 겁니다. 수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치 인용을 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참고 표시했을 때 연도별로 보통 인용이 많이 되는데요. 17년 그러면 닫힌 따옴표 17. 물론 어떤 교육청은 열린 따옴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청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몇 건인데 19년은 18년은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건이더라 19년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고 표시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추세라든지 연도별 추세 또는 비율, 전체 대비 부분의 비율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그 교사 대비해서 장애인 교사 비율이 1% 실제로 1% 수준인데요. 1% 범위다. 이런 식으로 정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관련해서는요.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